여러분들도 너무 좋아하시는 배우이죠. 김재중 배우님, 그리고 또 영화에서 훌륭한 역할을 해주신 고윤중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자리에 착석을 먼저 하겠습니다. 잘 보이세요? 네, 저희가 지금 보이시죠? 스크린 끝까지 갔어요. 여러분들 좀 잘 보이시라고 최대한 이렇게 고개를 좀 이렇게 들고 같이 이렇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0.5mm도 없는 상태로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맞춰 입으신 것 같아요. 흑과 백으로 대결 구도로. 그래서 오늘 토크도 대결 구도로 네, 불꽃 튀는 접점이 기대가 되는데 인사를 들어야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극장에 찾아주셨는데 극장에서 이런 광경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중 배우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사 계속상에서 명진 역을 맡은 김재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사에서 이한주 목사 역 맡은 배우 고윤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클 교님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영화를 개봉 전날이잖아요. 네. 찾아오셨는데 어떤 기분이세요? 매일매일 모든 영화관, 상영관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좋은 말씀 많이 남겨주시고 좋은 후기 많이 남겨주실 거라 믿으니까 아마 더더욱 소문이 나지 않을까요? 네, 네. 믿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네, 입소문, 손소문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김재중 배우님께 좀 마이크를 드릴게요.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이 영화가 공개돼서 관객상을 수상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다렸어요. 네네. 그 열기를 좀 느끼셨었죠? 지난 2년 동안. 2년 동안요? 네. 2년 동안 잠깐 잊고 있었어요. 네. 개봉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고 근데 이렇게 좀 반갑네요. 신사가 되게 고생하면서 찍었는데 이렇게 반갑게 다가올 줄은 몰랐어요. 네. 뭔가 그 고생을 하고 바로 개봉을 했었으면 아무래도 네. 뭔가 그 고생에 대한 기억이 압도적으로 더 강했을 텐데 지금은 지금 뭔가 네. 좀 여유롭게 네. 좀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의 뭐 질문들이나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되게 유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쾌하게 그리고 아낌없이 모든 답변을 하시기로 저랑 이제 약조를 네, 하고 들어왔으니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에 많은 질문 남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라크샤사 귀신은 지금 악기는 나가신 거죠, 교사님? 지금 잠깐 외출했어요. 잠깐 네, 영화상은 지금 저한테 남아있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그냥 같아요. 왔다 갔다 하나요? 왔다 갔다 하죠. 아, 네, 아마 이 질문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여러분들이 아는 그 힌두교에서 이래되는 그 악귀, 네. 라크샤사는 명진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대학생 시절 네. 때도 이미 몇 번이나 오고 간 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좀 네. 약간 뭐 그냥 오면 왔구나 그 정도로 크게 개의치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군요, 명진이한테는. 아니 그건 재중이가 생각했을 때 여유가 있는데 명진이는 여유가 없죠. 명진이 힘들군요. 네. 명진이도 힘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김재중 배우님을 보고 있는지 지금 명진이를 보고 있는지 잠깐 헷갈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혼돈을 일으키는데 여러분들이 1시간 앞으로 남짓 명진과 재중 사이를 여러분들도 많이 파헤쳐 보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좀 약간 그 김재중 배우님 이 영화를 어떻게 도전을 하셨을까라는 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새로운 개념의 무당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말로만 들었을 때는 개념이 잡히지 않았었는데 그 굉장히 이게 신사가 원래는 이제 폐신사 그 의미잖아요. 근데 무당의 어떤 그 젠틀한 이미지의 신사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트를 쫙 빼고 그렇게 새로운 어떤 이미지로 변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시나리오에만 있는 건 아니었겠다. 김재중 배우님과 감독님이 같이 좀 약간 합작한 어떤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 들었거든요. 네. 사실 어쨌든 한국에 있는 청년이 가는 것이 그러니까 일본으로 건너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무당이라 하면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나 형상들 그리고 어떠한 행위들을 할 것이다라는 상상이 갈 텐데 외국에서 바라보는 저희의 무속신앙, 토종신앙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락샤사라고 하는 악기를 처음 이렇게 접하듯이 되게 낯설잖아요. 그리고 일본에 있는 신사에서 모시는 각종 정말 수만 가지의 신들도 저희에게는 어색한 것처럼 너무너무 많은 네. 악기들이 있습니다. 일본인 감독님께서 바라보는 무당이라는 거는 고정관념에서 굉장히 벗어나 있는 영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해야 되는, 무당은 저래야 되는데 왜 이런 거지라는 고정관념이 없이 굉장히 열려있는 마인드로 다크 히어로를 만드신 네네. 결과물인 거죠. 그리고 영화 안에서는 어쨌든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속신앙 그리고 힌두 네. 까지 해서 저희가 아직 몰랐던 되게 다양한 그 영역의 신들의 복합체 그리고 지식들의 복합체 라고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고 굉장히 판타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정관념을 갖기 시작한 순간 이 영화는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좀 열어놓고 그리고 그런 이제 그 다양하게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믿음 하에 있는 것들을 좀 끌어안는 혹시 시나리오 보시고 나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는지 이 감독님 제안 받고 미팅하고 나서 이런 존재 아니면 믿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이 바뀌시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 자체는 그렇게 신에 대한 영역이나 혹은 종교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바뀐 점은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제가 명진을 연기하면서 사실 대본상에서는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려라라는 질문이 없었어요. 사실. 근데 네네. 되게 후반부로 가면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대본을 수정이 되기 전에 대본을 받았을 때에는 명진이 자체가 굉장히 그냥 흔히 우리 옆에 근처에 있을 것 같은 대한민국 청년 일반 청년 수준의 그런 성격 그냥 되게 상황에 맞는 그냥 표현들 그냥 꺼리꿈없이 하는 약간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 캐릭터의 성격이 완전 다 눌려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명진이가 어떤 성격으로 어떤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화의 톤 매너나 흐름 자체가 전체적으로 바뀔 거라는 감독님의 판단하에 굉장히 다크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캐릭터로 좀 이렇게 표현이 됐고 근데 그 뒤에 제가 이제 명진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울부짖고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제 영화를 찍다가 감독님께서도 저희가 이제 영화를 거의 순서대로 찍었거든요. 중간까지도 명진이의 진짜 그 지독한 과거의 이야기나 가정사 같은 이야기를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물론 영화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알고 영화를 시작하면 제가 그 표현들을 해버릴까봐 감독님도 좀 걱정이 되셨던 건데 나중에 그걸 알고 내가 그런 나쁜 뭔가 악의 마음을 나쁜 마음을 갖는 순간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신기가 있고 그리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숙주야말로 락샤사가 이용하기 너무나 쉬운 숙주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고 있는 명진이는 그 존재를
받아들이는 순간 너무 슬프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운명 이분과 거대한 막 이제 터널에서 싸우는 장면에서 그때 그냥 너무 그 명진을 생각하니까 불쌍해서 네. 막 눈물이 이렇게 하염없이 흘렀는데, 네, 명진이는 저는 명진이를 연기하면서 어쨌든 악이 있다면 이럴 때 진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신을 찾는다면 또 그런 순간에 신을 찾을 수밖에 없겠구나. 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거대한 운명을 짊어진,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이 알려주지 않은 신념까지 거기서 길어 올려진 다크 히어로의 면모를 가진 그런 새로운 어떤 동아시아의 그 무속인이 태어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진짜 아마 명진이가 있었으면 제가 이제 고민이 있다면 한번 가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리얼한 생각이 드는 캐릭터이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사실 굉장히 공포 영화는 못 보신다, 무서워서. 근데 관객분들에게는 이 무서움을 지금 보여주신 거잖아요. 사실 저희 영화가 단순하게 그냥 뭐 공포물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물론 좀 약간 기괴하거나 혹은 이제 좀 잔혹한 그런 씬들이 좀 이제 자주 출몰하긴 하는데, 저희는 그 무작정 사람을 놀래키려고 만든 영화는 아니에요. 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그리고 숨어있는 뭔가 퀴즈 같은 그 장치 같은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서 모든 그 등장 인물들이 다들 그런 못된 생각을 한 번씩 해요. 마음을 먹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악귀가 숙주 삼아서 들어왔다 나갔다 네. 하거든요. 네. 근데 왜 저 인물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선의 입장의 신이 아닌 악의 입장에 서 있는 신에게 영혼을 팔 수밖에 없었을까? 그 능력을 왜 활용할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캐릭터들의 그런 마음을 조금 이해하려고 조금만 열린 시점으로 바라보시면 영화를 좀 더 폭넓게 재밌게 관람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공포 영화를 못 보시는, 무서워서 못 보시는 김세준 배우님이 사실 이 답변 안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구마키리 가즈요시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까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감독님의 역할도 오늘 이렇게 영화 이야기를 통해서 해야 되는 중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고윤진 배우님께서는 사실 어서와 영화는 처음이지. 정말 뮤지컬계에서 무대를 장악했던 그런 어떤 품을 가진 배우였는데, 스크린 제안을 받고 이렇게 또 김재종 배우님이랑 같이 터널 안에서, 아까 터널 얘기를 하셨지만 진짜 그 하이라이트 장면까지 찍으면서 진짜 복잡다단한, 어떻게 보면은 처음 보는 무당이지만 처음 보는 목사님 연기를 하셨어요. 또 어떻게 좀 이 영화를 받아들이시고 그동안 또 어떤 악몽을 꾸진 않으셨는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출연을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기대가 컸고,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정말 저한테는 이제 무대 이외에 이제 그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게 굉장히 어떨까 궁금했는데 사실상 되게 낯설더라고요. 낯선데 원래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런 뭔가 모습들이 낯선 건 금방 극복이 돼요. 하루 이틀 극복이 되는데 이제 그 방식에서 오는 차이들. 근데 오히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되게 절 늘 긍정론자거든요. 네. 틀리면 다시 하면 되네? 약간. 네. 근데 사실 저는 주로 뮤지컬 무대를 많이 하니까 기회가 없거든요. 틀리면 사고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무대에서는 어쨌든 뭐 실수들이 나오긴 하지만 잘 없고, 실수가 나오고 뭔가 틀리면은 그거는 뭐 틀린 게 아니라 그냥 사고로 연결되는 건데,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죄송한 부분이 있지만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이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좀 접근을 하니까 되게 참 오히려 집중이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많이 죄송합니다를 하셨어요. 많이 안 죄송했던 것 같은데. 그냥 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한 번 더. 근데 그게 멋있었어요. 되게 그냥 주변에 안 미안해하는 게. 이게 오해가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안 미안해해야 돼요. 왜냐면 미안해하는 순간 너무나 집중을 하고 있다가 잠깐 나오는 미스 때문에 미안함이 생기면 흐름이 끊기잖아. 그치, 그래서 그치. 너무 그 집중도에 반했어요 저는. 안 미안하진 않지. 안 미안하진 않는데. 죄송하지. 죄송한데 그래도 저는 이제 한 번의 기회가 더 생긴다. 계속 네. 이렇게 생각. 그리고 계속 이제 저희가 찍었던 거 모니터하고 네. 또 감독님한테는 나 이거 한 번만 더 네. 해볼 수 있겠냐. 그러면 감독님 또 어떤 특정한 장면들은 또 그렇게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런 어떤 소통이 되는 어떤 현장이라는 거에 인지된 순간 굉장히 오히려 능동적으로 편하게 모든 장면에 임하게 되더라고요. 명진이 다크 히어로의 탄생이라면 사실 한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우리 똑같은 놈이야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오히려 이상한 믿음에 빠져버린 굉장히 문제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 최대 빌런일 수도 있는데 그 스크린 도전으로는 절체절명의 어떤 역할을 받으신 것 같기도 해서 굉장히 또 이렇게 그 도전하시면서 즐겁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또 재미가 있으셨는지 즐거움이 있으셨는지. 돌이켜보면 즐거운 거고 현장에서 막상 촬영 준비를 하거나 또 촬영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정말 집중하고 그리고 사실 그 마음을 다 어떻게 100% 체득해서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 비극적인 사건과 또 악기와 그런 어떤 소정의 계약을 해서 희생자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해서 내 잃었던 가족들을 다시 되살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일말의 시퀀스를 어떻게 마음속에 담고 그 대신 이제 최대한 넣어봐야죠. 넣어보고 그 비극적인 서사와 또 그래서 오히려 막 되게 악독하고 막 정말 전형적인 그 악인의 어떤 상태보다도 내 어떤 그 비극적인 거에 더 매몰돼서 비롯돼서 하는 모든 행동들처럼 나오고 또 저도 그렇게 좀 이입이 돼서 모든 장면을 좀 풀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마지막에 이것 또한 악기의 장난이었다고 할 때 네. 진짜 돌아버릴 정도로 이게 막 그냥 분노가 아니라 와 그냥 다 그냥 끝내고 싶다라는 어떤 그 좌절의 밑바닥까지 간 정말 처절이죠. 그 상태까지 갈 것 같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나마 그래도 조금 입체적일 수 있게 좀 이렇게 장면에 담겨진 게 저는 좀 감사한 일을 생각하고 또 많이 도와줘서 재중도 그렇고 또 자리에 없는 성화도 그렇고 그 또 사이사이 얘기도 많이 나눴어요. 같이 이제 부딪히는 씬도 있고 마지막 이제 터널 그 에피소드 있는데 그건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네. 예 제가 이제 명진을 악기 라크샤사 빙의해서 폭행하잖아요. 네. 그 라크샤사 때린 거지 사실 내가 때린 게 아니지. 지금 와서 지금 갈 때 마시는 거죠? 제가 때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피지컬이 그 한 줄 못 쏴 때린 거지 라크샤샤가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 건데 뭐 그때 약간의 일만의 에피소드도 있고 예 아무튼 너무 재미있었고 좀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모든 캐릭터 안에 어떻게 보면은 분노와 처절함 밑에 그 슬픔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운명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결들을 따라서 캐릭터를 보시면 훨씬 더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따라가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파국이 그 사랑에서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남자가 닮아 있다 이 말이 더 이해가 됐던 것 같은데 김재정 배우님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네, 거대한 힘을 그 쓰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거부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파워를 가진 자의 숙명, 고통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이게 해석의 차이일 것 같은데, 혹시 영화 보신 분 있으신가요? 많이 보셨네요. 다 보셨습니다. 네. 네. 명진이가 단숨에 그 유미의 호출로 그 고백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원천은 그냥 유미를 좋아했었던 감정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진이 입장에서는 그냥 초반에 명진이를 보면 그냥 선한 무언가 힘을 가지고 있는 그냥 도와주려고 하는 선배, 과거에 잠깐 썸이 있었던 선배 이렇게만 생각하실 텐데 절대 그렇지 않고 물론 이제 유미를 향한 마음도 있어요. 유미를 향한 마음도 있는데 명진이한테는 명진이가 늘 고독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과거에 친구였던 건영이 본인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건영이를 포함한 되게 많은 그 가슴의 응어리를 갖고 있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유미에게도 자신은 피해자고 억울한 누명을 씌운 자라고 본인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알아요. 명진이의 짓인지. 그러니까 이게 추측이 아니에요. 네. 네, 추측이 아니고, 그러니까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증거는 없는데 그런 능력을 쓸 수 있는 자는 주변에 명진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과 확증이 있는 거죠. 네. 근데 명진만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상황들을. 그래서 그 본인의 억울한 그런 마음들을 풀기 위한 도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약간 복잡한 감정들을 가지고 바로 고베로 출발을 했던 거였고. 네. 만약에 명진이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떤 사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으로 조금 좋지 않은 일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뭔가 이렇게 촉이 있는 친구잖아요. 굉장히 슈퍼 파워가 슈퍼 있죠. 파워를 갖고 있는 네, 슈퍼 감각.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뭐 단순히 누군가를 도우러 내 능력으로 도우러 가겠다도 있겠지만 명진이가 갖고 있는 해소되지 않은 악의 감정들을 뭔가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러 가는 여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건영이가 저희 오프닝 정도에 보면은 그 팔이 네. 이렇게 저거 있고 그 건영이가 이렇게 앞에서 환영으로 보이고 그 매일매일이 명진이한테는 지옥이었던 거예요. 그 밤마다 유미의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건영이가 늘 내 옆에서 살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너무 고통인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명진이의 슈퍼 파워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러 가는 여정이기도 한 거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사라는 제목의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분명 시리즈로 더 깊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단서를 좀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캐릭터 얘기를 좀 해봤는데 영화 현장에서 또 어떤 좀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배우님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가 그 일본의 고베, 여러분들도 이제 관광으로 많이 가시는 지역이기도 한데 저는 이곳에 이런 그 무시무시한 그런 공간이 있었는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공간들을 정말 리얼하게 재현을 해서 그 공포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텝 리스트만 보더라도 거의 일본 분들이 많으셔서 촬영 현장이 굉장히 글로벌하게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감독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김세정 배우님이 통역을 많이 해줬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배우님도 좀 약간 그 현장을 같이 어떻게 좀 체험을 하셨는지 재중 배우님의 통역이 진짜 많은 도움을 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당연히 재중이는
거의 원어민 수준의 일본어 구사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통역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감독님이랑 재중이랑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진짜 통역하시는 친구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둘이 얘기하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네.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또 뭐 물어봐줘 하면 물어봐주고. 그래서 아마 재중이는 굉장히 편했을 거고, 뭐 저희 그래도 통역도 따로 해주시는 분이 굉장히 실시간으로 너무 큰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든 건 없는데,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바로 이거 이렇게 자기 다이렉트로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약간 인내를 조금 요구하는, 그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이럴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한번 이 컨버팅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분했던 것 같고, 이거 안 돼요, 막 이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영화에 보시면은 이제 진짜 산속 동굴. 네. 저희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의 그 동굴은 좁고 그 위치 자체가 한 800m 정도 네. 들어간 위치였어요. 거기가 그림이 좋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차가 돌릴 데가 없어서 이렇게 자그마한, 뭐라고 하지? 무슨 뭐 작은 소형차가 네. 쭉 들어왔다 나갈 때는 거꾸로 나가요, 이렇게. 아, 후진으로만. 후진으로만. 네, 네. 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그래서 한 번 나가려면 마음 먹고 나가야 되는, 네. 예, 그런 장소여서. 그리고 이게 한 방향으로만 찍고 좁으니까 이제 이쪽 방향을 찍으려면 그 한 30-40명 되는 인원들이 다 반대 다 옮겨야 돼요. 네. 그거를 한 뭐 대여섯 번 했던 것 같아요. 세트에서 찍었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움직이지 않아도 되게 설계가 되었을 텐데, 지금 영화에 나오는 모든 공간들은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에서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동안 정말 한숨을 쉬셨잖아요. 그때 기억이 지금 이제 다시 잊었다고 생각하는데 살아나시는 거죠? 네. 거의 지옥 같은 환경을 일부러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일부러. 아, 그러니까 제가 세트가 없다는 게 참 다행인 건가? 그러니까 일단 분위기가,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집중할 수 있게 잘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고, 정말 뭐 이런 데가 왜 있지 싶을 정도로, 고베가 워낙 사실 진짜 옛날에 뭐 무역으로 정말 부흥했었던 도시였기도 했고 아름다운 도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부흥을 하려고 뭔가 만들다가 많은 그런 곳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엄청나게 거대한 그 터널을 뚫고 원래 더 뚫으려고 만들어놨던 갱도인 거죠. 네, 네. 그런 갱도 안에서 이제 찍었는데 또 춥다가 막 덥다가 막 공기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뭐 이상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혼란스러운 그 씬을 찍기에는 너무나 좋았던 거죠. 사실은 그 터널 안에서 두 캐릭터의 격돌이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하고, 네. 그때는 진짜 그 안에 기운을 다 흡수를 두 분이 하실 수밖에 없었겠네요. 되게 진짜 귀신 씌운 듯이 정말 우리 그때 촬영 감독님하고 감독님도 싸우고 거기서 이상하네요. 네, 싸웠어요. 네. 막 우리도 막 짜증나기 시작하고, 이게 막 갱도 터널 막 이런 데니까 발자국 소리가 한 번 탁 나면 탁탁탁 누가 떠들기만 해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핸드폰 이런 건 터지지도 않지만 뭐 작은 소리라도 울리면은 뭐 난리가 나는 현장이었어요. 막 날이 서 있는 현장인데 막 이제 또 촬영 감독님은 한국 감독님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막 너무 중요한 씬이기도 한데 이제 막 이제 다투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현장에서도 이제 저희는 그냥 뭐 이제 한국 감독이랑 일본 감독이랑 싸운다 뭐 이게 한일전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이게 너무 저는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한 씬을 가지고 저렇게 싸우면서, 왜냐면 그냥 알아서 찍어요. 네. 이러면 네. 쉽게 평화롭게 끝날 건데, 그러면 그 씬이 절대 평화롭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좋은 씬을 만들기 위해서 막 이렇게 다투시는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뭐 다른 배우분들은 눈치를 봐. 왜 싸움인지 모르니까.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근데 저는 무슨 말인지 양쪽 다 알아듣고 네. 너무 재밌는 거야. 그거를 그 싸움 보는 재미가 제일 재밌다고. 한편으로는 되게 멋있으면서 막 재밌으면서 막 한국 스태프들 막 저렇게 찍는 거 아닌데 막 이러면서 네. 감독님 흉볼 때 감독님은 이제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서로 좀 다 들리잖아요. 그렇게 나오면서 결국에는 의견이 조율이 되고 그 조율된 이제 의견 가지고 하나의 신이 완성됐다. 저는 그 과정을 다 봤기 때문에 네.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유일하게 그 모든 과정을 이해한. 유익했죠. 네. 그럼 글로벌한 싸움을 이렇게 눈앞에서 진짜 보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는 연기를 한 거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공간이 바로 그 무시무시한 폐터널이었다는. 근데 진짜 귀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렇게 싸울 네. 수는 없다. 맞아요. 근데 솔직히 재밌었죠. 누나가 들으셨다면서요. 네. 아니, 못 알아들어도 분위기라는 건 알죠. 그래서 아, 적당히 지금 저런 상황이구나. 그리고 뭐 우리 촬영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 당연히 알고. 근데 난 그게 너무 웃겼어. 어쨌든 한국말로 투덜대시잖아요. 그거는 100% 저 이 말을 절대로 못 알아들을 거야 하고 혼자 투덜거리시고, 그리고 감독님 쪽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비슷한 걸까? 이건 절대 못 알아듣겠지 하고 일본말로 추임새를 넣으시는데 그런 거였지 않았을까? 근데 뭐 나중에 그 마지막 씬 그쪽의 터널에서는 저희도 그때 거의 그 안에서 12시간 넘게, 그죠? 그게 거의 마지막 이제 갇혀 있었네요, 거의.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또 약간 시간이 딜레이 되면서 너무 거의 나를 꼬박새서 하니까, 그리고 동트기 전에 끝내야 되고 뭐 이렇게 밖에 비가 오지 너무 추웠고, 그래서 뭐 단편적인 건데 제가 이제 라크샤샤가 제 몸에 들어와서 이게 뺨을 한 대 탁 치고 한 대 또 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연습을 하고 맞췄어요. 실제로 안 때리죠. 근데 이제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카메라가 이렇게 찍고 있으면 이렇게 찍는 게 다 되는데 옆에서 찍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소위 말해 발해난다 그래요. 그래서 공간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시도하는데 한 3-4번 계속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좀 좋은 방법을 찾아주든지 왜 계속 이 앵글은 고집하면서 왜 이거 안 바꾸려고 하는지 점점 미안하고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근데 이제 저희 둘이서 얘기하다가 거의 이제 막바지 이제 막 여기까지 왔어. 재중이가 형 그냥 쳐. 들어왔네. 그러면 저도 이제 그 입장에서 아니야 좋은 방법이 있겠지가 아니라 그래 그냥 치자. 그래서 가시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방에 진짜 쳤어. 진짜.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 빨리 끝내고 넘어가야 되니까 뒤에 지금 찍을 게 산더미인데. 그래서 미안하지만 내가 아마 이쪽 뺨으로 기억해. 왼손으로 일단 한 대는, 왜냐면 2대를 치는데 한 대는 치는 걸 언제 칠 타이밍을 알아야지 얘도 고개를 돌리니까 그걸 네. 진짜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짜로 때렸던. 그래서 영화상에서 처음 뺨 맞는 장면은 진짜 때린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미안해. 아니 근데 재중이가 흔쾌히 형 그냥 쳐. 이게 나 너무 멋있었어.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배우님들 증언해주신 것처럼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다고 저희도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확신이 듭니다. 어쨌든 탈출하신 걸 축하드리면서 저희 이 에피소드들은 진짜 너무너무 무거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단톡방에도 너무 많은 질문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떤 점을 궁금해 하셨을지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중 배우님께 질문. 할머니는 누구인가요? 모시는 신인가요? 네. 할머니를 부르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되게 근본적으로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네. 궁금할 수밖에 굉장히 없는. 단도직입적이면서도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네, 아 정말 이게 근데 저희 영화에서 그 한국 무당의 유일한 고증을 잘했던 네. 부분. 신사에 가면은 일본 신사에는 되게 다양한 신들을 모신다고 했잖아요. 저희 토속 신앙에서도 그 무당분들이 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장군도 모시고, 뭐 봉자님도 모시고, 네. 선녀님도 모시고, 막 되게 많은 분들 모시는데 저는 할머니의 그 능력과 영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할머니를 찾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무당분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찾으세요. 실제로. 네. 저는 할머니를 찾는 거고 실제로 명진이 할머니입니다. 실제 명진이 할머니고 할머님도 무당이셨어요. 네. 할머니의 피를 가문의 어떤 물려받아요. 네, 피를 물려받아요. 네. 할머니의 존재가 밝혀졌습니다. 빨리 넘어가시죠. 두 분이 촬영하시면서 아까 이제 힘든 장면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무서웠던 장면이 어떤 거냐 네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혹시 기억나는 무서웠던 저는 뭐 그냥 사실 저희가 무섭다. 무서운 건 사실 잔인한 것들인 거죠. 네. 뭐 그냥 단순하게 무섭다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저는 그 공성화 배우랑 그 고현준 배우가 제일 무서웠어요. 정말 저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공간에 계속 진짜 한 며칠 동안 계속 같이 있는 거야. 네, 네. 화장실 갈 때 빼놓고 못 나가요. 그리고 씬 찍을 때 소리도 못 내. 근데 그 공간에 같이 있는데 소리 내면 안 되잖아. 우리 감독님은 맞추게끔 막 앵글 막 맞추게끔 연기 연습하고 하는데 이분은 밖에서 이거를 그 공간에서 이걸 조금이라도 자연스럽게 진짜 미친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캐릭터가 그래요 왜? 목사가 신부 옷을 입고 나오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미친 사람인 거야 미쳤죠. 미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종교 신앙심을 갖고 있지 않은 캐릭터로 표현되고 있는 사람인데 진짜 클라이막스에 정말 절정으로 미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근데 어색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평소에 계속 해왔던 의식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옆에서 이걸 진짜 처벌을 하고 앉아있으니까 그냥 무섭더라고. 주문에 걸리는 듯한 그죠? 그 옆에 있으면 그때는 진짜 외웠었어요. 저도 그냥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투문이 불러온 그 주문 여기서 한번 그 라카샤사 파라마스카 아직도 잊혀지지도 않죠. 파라마스카 네. 스와티 그거를 근데 이제 그 말은 이제 그 감독님이 애초에 대본에 써 주셨고 그리고 녹음까지 해 주셔가지고 제가 익혔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이제 절을 하는데 절의 방식에 대해서는 한번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봐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절에 그래도 모양새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 모양새 연구하는데 하루 썼고 계속 이렇게 절해보고 감독님 어떠세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뭐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이상한 거야.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일단은 약간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이걸로 내려가야겠다. 이걸로 내려가. 그게 맞는 것 같다. 감독님도. 그리고 뭐 했다가 다시 뭐 이걸 드네 마네 뭐 해가지고 계속 그냥 심플하게 그걸로 정리가 됐고 그거를 그래도 꽤 했던 사람으로서 재준이 말대로 자연스럽게 해야 되니까 계속 그 각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그 같은 공간에서 뭐 재준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제 저쪽 장면 기억나세요? 이제 제가 막 의식을 치르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재준이가 와요. 그래서 부채를 탁 피면서 앉잖아요. 그래서 멋진 장면이죠. 네. 그거 바람 불면서 근데 저쪽에서 먼발치에서 이제 그것만 찍고 있으니까 저랑 성아랑 이제 그걸 본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하려나? 근데 딱 와가지고 부채를 탁 피면서 가부좌를 한 방에 돌면서 딱 앉는 순간 저랑 성아랑 역시 동방신. 역시. 다르다. 여기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진짜 들어봐요. 정말 제가 저도 굉장히 많은 그 고민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 방울 부채 뭐 이런 거 들고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야? 보통 뭐 우리가 떠오르는 거 그냥 뭐 이렇게 필요해잖아요. 저 호숫가에서 뭐 그 갑신년 언제 태어나 뭐 내가 뭐 어디 있을까 뭐 할 때 저도 이거를 어디 있을까 이게 아니었어요. 저도 여기서 막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그 옷 입고 그렇게 한다고요?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말씀 주신 판타지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았던 거였고 거기서 그 아니 이런 막 심각한 이제 지금 미친놈하고 딱 만났는데 제가 거기서 딱 왔어. 성만이 왔어. 왔는데 거기서 이거를 막 흔들면서 왔어. 그럼 거기서 그 한 방에 이렇게 팍 앉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앉아야지 그럼 여기서 성만이가 바닥 좀 털고 막 이럴 수 없잖아. 이게 다 그 신의 긴장감을 위해서 이렇게 연출되는 그런 거니까. 네. 뭐 지금 그 고현준 배우님이 무서웠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현장에 있으면은 모두가 지금 정상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좋은 캐릭터를 만들기 위한 투혼이 불러온 미친 어떤 극한까지 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보신 스크린에서의 그 모습이 그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의상 컨셉, 질문이 있으셨어요. 초반에 인상 깊었던 것이 한국에서는 모시 옷을 입었는데 너무 잘 어울리셨다. 그리고 상당히 섹시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수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특이한 어떤 초이스라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근데 의상 컨셉에 대한 의견이나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전적으로 감독님 의견하에 이렇게 되었고요. 명진이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친구예요. 그 대학 좀 평범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진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고 뭐 짧게 비춰지는데 되게 조그만 그 미니바 하나가 있어. 냉장고가. 거기 그 위에 근처에도 그렇고 다 이렇게 삼다수 생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친구인데 그래서 그때 그 고베로 바로 날아갈 때 그게 명진이가 최선을 다해 꾸민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배제할 수 없는 부분 유미에 대한 마음이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의상에서도 이제 신경을 썼다. 자 그럼 비행기는 어떻게 타고 갔냐? 그렇죠.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젓가락으로? 맞습니다. 고베 정말 그 고베로 가는 그 왕복 저가항공이 정말 한 5만 원. 맞아요. 5만 원이면은 갈 수 있어요.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명진이 입장에서는 개꿀이었다. 그게 만약에 미국으로 와라. 그럼 못 간다. 못 갔던 거지. 아무리 명진이어도 이건 빚을 내서라도 가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고베여서 이 영화가 탄생했다. 이 정도로. 신빙성 있나요? 신빙성 있죠. 이게 진짜 리얼리티라고 하는 거죠. 명진이가 저가항공 검색하고 있었을 거면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아니 아무리 명진이어도 비행기 타려면 뭐 수속도 밟고 뭐 티켓 타고 했을 거 아니야. 저가항공을 타고 갔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빨리 질문 다른 거 너무 축하하고 이미지를 싣고 그 배우님은 이 작품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질문이 들어왔는데 고현준 배우님을 아마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도 제가 신인상 후보 그 수상 멘트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스크린에 새롭게 등장한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후배 배우가 나타난 거죠. 무서움.
아니야. 무대를 버리신 건 아니시잖아요. 아유,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지금도 하고 내일도 해야 합니다. 네. 그냥 저는 운 좋게 좋은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감독님이 제안하지만 또 일본에 저희가 처음에 사전 미팅을 하러 도쿄에 그 전해였나 아무튼 갔었을 때인데 그때 이제 감독님과 얘기를 나누고 또 감독님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은 저는 또 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또 감독님이 이렇게 썩 이렇게 싫지 않으신 것 같아서 아마 또 성사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운 좋게 참여하게 된 거죠. 네. 그러나 제 생각에 시리즈로 만들어져도 이 편에는 못 나온다. 네. 그죠? 못 나오겠죠?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 뭐 플래시백 있지 않는 한 저는 네. 저 세상 사람이 됐으니까. 다른 작품에서 할 활약을 좀 그렇지. 모르겠어요. 그 정답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리즈물이 나온다면 네. 과거로 가지 미래로 가진 않아요. 아. 네. 과거로 가요. 과거. 엄청난 힌트를 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시리즈. 이 정도의 사건이 일어날 만한 그런 원인이 될 만한 사건들이 또 있었을 거거든요. 네. 그러네요. 네. 2편에도 나오는 걸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배우님께서 락샤샤가 현존하고 그만큼 소중한 걸 희생해 무언가를 되돌릴 수 있다면, 네. 무엇을 되돌리고 싶으신지, 네. 두 분의 의견을 물어오셨습니다. 굉장한 게 있는 것 같으신데, 배우님께서 지금. 일단 그냥 딱 말씀드리면 저 없어요. 저는. 그 정도 영어를 할 정도. 저도 없어요. 그 정도. 네. 그런 그 하고 싶지 않아요. 네. 혹시 있으세요? 뭐, 악마의 영혼을 팔겠다. 왜 저한테 지금 이러시는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근데 이 영화 안에서 왜 이렇게 이 둘이 저주와 어떤 그릇된 믿음을 갖게 됐을까 생각한다면 역시 소중한 존재에 대한 그런 것들은 저버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소중한 아내를 이제 되살리기 위한 그쵸. 그런 네. 큰 실수였던 거잖아요. 근데 사랑을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뭔가 지켜야 되는 범위 안에서 그 선에서 사랑하면 굉장히 따뜻하고 되게 정의로운 사랑이 될 수 있지만 그 선을 자칫 정의한 정책으로 넣어버리면 고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누군가에게 뭔가 고통을 줄 만한 사랑은 그런 사랑을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아,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 좋은 답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이거는 김세정 배우님의 철학 같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은 일단 영혼을 팔지는 않겠다라는 거를 두 배우님께 확인을 하고 이 레퍼런스로 삼은 작품이 어떤 거냐 이런 질문들이 많으신데 일단 명진은 어디에도 없는 슈퍼맨 캐릭터 어떻게 보면 다크히어로잖아요. 혹시 참고한 그런 그 작품이나 캐릭터가 있는지. 네. 명진이 캐릭터는 참고할 레퍼런스가 없어요. 사실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요. 네. 그러니까 멀쩡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유일하게 정말 유일하게 그냥 조금 잠깐 참고할 만한 거는 진짜 콘스탄틴의 일부 시인들이었는데 네. 명진도 그 방울을 들고 이렇게 콘스탄틴도 보시면 그냥 이렇게 십자가 안에 딱 내밀고 이렇게 하면 뭔가 능력이 생기잖아요.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누가 이 방울을 앞에 딱 그렇게. 들고 딱 하면 네. 뭐 귀신이 막 물러가고 이러진 않잖아요, 사실. 뭐
어떤 부분 그래 뭐 어떤 뭐 쌀을 뿌리는 분들도 있고 소금을 뿌리는 분들도 네. 있고 뭐 마늘을 싫어하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데 그 한국에서 흔히 하는 행위가 아닌 다른 활용법을 저는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네, 새로운 네. 네, 네. 개념의 어떤 동작이나 이런 것들, 네, 방울의 활용 이런 것들을 찾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결과들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하나요? 똑같이 이게 네. 감독님께서는 한 주가 목사님이긴 해야겠고, 근데 그 사제복을 꼭 입었어야만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 강동원 배우를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흔히 말 사제는 결혼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가정이 꼭 있어야 돼. 가정을 이루면서 되니까. 근데 또 자세히 찾아보니까 목사님인데 그런 옷을 착장하는 어떤 그 뭐랄까 종파라고 하겠 무슨 어떤 교단이 있대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근데 이제 뭐 가정이 있어야지 성립이 된 이야기니까.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레퍼런스가 거의 없다시피 했죠. 사실. 네. 마지막 장면의 그 문제적인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김재중 배우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과 악을 넘어가는 진짜 오묘한 표정이 압권이었던, 그래서 제가 마지막 장면을 보고 이건 시리즈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관객분께서 명진이 표출되지 못한 욕망 때문에 자신 스스로가 악기에게 먹힌 거라고 해석이 되셨다고 하는데 배우님들은 그 마지막 장면을 또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그 제일 마지막 씬에서는 이미 먹혀있는 상태죠. 네, 제가 이미 들어와 있는, 지금 눈빛이 바뀌었죠. 네,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관객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아직 뭐 고변에서 한 끼도 못 먹었으니까 실제로 그냥 채우다가 그러네요. 네, 아무튼 실제로 그런 거예요. 네. 악기 입장에서는 배고파 있는 굶어 있는 숙주의 배를 채우는 게 일단 관건이었다. 네. 그런 설명을 듣고 시작했어요. 그 시는. 근데 일단 관객분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일단 배고픔을 채우고 호기심을 채우고 그 다음에 그 짧은 그 씬 안에 마지막에 나는 락샤사다 그리고 마지막에 먹자 이렇게 끝나잖아요. 난 아직 배고픈가. 다른 숙주가 필요한 거죠. 명진이가 완벽한 또 숙주는 아닌 거야. 또 누군가를 노린다. 너희들도 악한 마음을 가져. 내가 먹어줄게. 이런 메시지로 끝나는 건데 그 씬이 너무 저한테 짧은 거예요. 네. 조금 더 그래서 오늘 뭐 저희 타임 매체 인터뷰 때도 네. 말씀드렸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조금 더 뭔가 개걸스럽고 조금 더 좀 더 짧은 사이 흉측해지고 음식으로 내 몸을 난도질하고 그래서 엔딩을 맞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극명하게. 네.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 자체가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던 씬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 것 같고 배우님의 해석으로 또 들어봤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극장이 너무 더워요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있으시네요. 저희가 지금 이 극장에 갇혀 있잖아요. 극장이 이렇게 원래 덥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저도 그 열기가, 저희들도 여기까지 그 열기가 느껴지죠. 네, 굉장히 후끈한데 빨리 보내드릴게요. 네, 이 영화 보시면은 정말 그 여기 뭐 800개가 넘는 신이 존재한다, 막 일본의 이런 얘기도 하고 정말 그 뭐 인도, 힌두, 한국 이렇게 모든 이제 그 신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영화 이제 내일 개봉을 하면은 정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한 어떤 그런 해석과 그리고 또 질문들을 아마 가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객분 질문을 빌어서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영화를 본 후 관객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배우님들께서 관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극장을 나가길 바라실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회원님 먼저 내드릴까요? 마이크?
뭐 해석에 대한 여지나 관객분들이 느끼시는 각각의 어떤 느낌들은 그냥 정말 고유의 그 본인의 어떤 그 느낌대로 간직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바라본데 네. 제 개인적인 취향은 저는 감독님의 그 색채감이 네.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또 감독님이 원래 또 미술을 하셨던 분이라는 또 아, 그게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촬영 때도 현장 프리뷰 모니터로 볼 때도 와 색감이 참 흔하지 않다. 그리고 그런 색감을 되게 잘 보여주려고 하시고 그걸 담는 거에 또 생각보다 많이 공을 들이시는구나 느껴져서 다시 보실 기회가 또 있으시다면 그 색채감에 조금 더 집중해 보셔도 네.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제가 또 그냥 스크린에서 봤을 때도 그 색감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그림들이나 색채감을 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눈여겨 보시면 그 색깔에 대한 감독님 계획이 다 있거든요. 물어보면. 그래서 그것도 눈여겨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보실 거잖아요. 그죠? 네. 색감에 네, 집중해서 다시 한번 또 2차 관람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해 주셨습니다. 네. 김재승 배우님. 저는 해석이 끝났거든요. 저만의 해석은 네. 이미 끝났고 여러분들이 어떤 또 해석을 해주실지 궁금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 가지각색의 해석도 너무나 중요하고 바라는 바이고요. 근데 이제 오늘 좀 간단하지만 저의 나름의 해석을 좀 들어보시고 또 다시 한번 관람을 하실 때 그 한 장면 한 장면이 저래서 저렇게 연출이 됐구나, 연기를 했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바라봐 주시면 조금 더 영화가 재밌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감독님의 의도, 뭔가 좀 약간 간혹 그런 것도 봤어요. 좀 답답했다. 뭔가 이렇게 마지막에 응 하고 끝나는 거. 저는 그게 너무 좋거든요. 네, 상상력을 일으킬 수 있는 뭔가 그게 감독님의 의도라면 굉장히 성공한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 영화를 보고 나서 좀 수많은 생각을 한 것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사람을 놀래키는 공포 영화가 아니라 네. 정말 선함과 악함이 계속 공존해요. 여러분들도 사실 지금 그러신 존재들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네. 근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자. 정말 착하게 살고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되 과욕을 버리자. 등등 네. 여러 가지. 여러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이 선을 내 넘으면 마음가짐. 악귀한테 잡아먹힌 것이 아닌가 등등 많은 그런 감정들이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와, 네.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두 번째 내일 개봉하고 보시면은 펜터널에서 때리는 그 장면 보시면은 두 분 말씀이 새록새록 기억이 날 것 같아서 이번에 좀 더 그 가벼운 마음으로 또 한 차례 감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한마디씩만 인사 빨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가득 극장 메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 또 제일 중요한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윤준 배우님께 큰 박수. 더 크게. 네. 많이 봐주세요. 네, 뭔가 이렇게 기분 좀 저에게는 봄바람처럼 쳐서 소식이 와서 근데 여름에 개봉을 하게 됐는데 되게 기분 좋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많이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처음 느꼈던 궁금한 감정을 한 번도 보지 않은 분들에게 좀 많이 널리 전파시켜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아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개봉 전에 보셨기 때문에 많은 손소문이 필요합니다. 네, 많은 부탁을 드리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꼭 많은 리뷰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이렇게 많이 같이 모인 기념해서 배우분들이랑 사진 찍을까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 그럼 사진 한 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씩 쳐주세요. 라이브 끝나고 돌아가실 때 맵포스에서 사인 포스트 받아가세요. 티켓 가지고. 그런 거구나.